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네,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정상근 기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인데 3박 5일간 일정으로 출국했죠.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에 출발을 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로 이 워싱턴 DC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하고 일정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일단 워싱턴 DC 근교에 그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그 여기서 이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날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 이 미국 민주당 하원 대표부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1일 오전에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을 하고요. 그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정상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22일에는 그 윌턴 그레골리 추기경험을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지아주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할지 지금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귀국하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23일 저녁이 됩니다. 굉장히 빡빡해요. 사실은 미국을 3박 5일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빡빡한 일정 같은데 이번에 어떤 현안들을 주로 다루게 되나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인사겠죠. 양국의 정상회담 첫 만남을 가지고 한미 간에 이제 이야기할 부분 나눌 텐데 네. 그 내용은 아무래도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백신 물량을 두고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이 개발했던 백신을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풀겠다. 이제는. 왜냐하면 네. 중국과 다른 방식을 택해야 사실 미국이 그렇죠. 뭔가 세계 경찰 국가인 느낌도 들고 네. 뭔가 미국이 최우위에 있는 느낌도 들 텐니다. 그래서 8천만 회분, 8천만 회분을 이제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11월 집단 면역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신 물량이 조금 더 빠르게 수급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가 백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금강산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재개를 했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현대화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할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놓쳤고 지금 만약에 할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흔히 말하는 뭐 꿀밤을 한 대 맞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견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것이죠. 네, 정장관 표현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이 주도권을 남한에게 달라. 이런 얘기. 또는 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면 한국과 이제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또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할 것이니까 용인해달라. 정도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망인데 아무래도 정상 간의 발표를 좀 더 지켜보면은 구체적인 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상 김정은과 두 번이나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당시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실무자들끼리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많이 좀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뭔가 교류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 측에서 막고 뭐 철도 도로 뭐 측량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딴지를 좀 걸었었는데 이번에 여기 조금 그 개선된 좀 발언이 나오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성과가 아닐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백신 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은 좀 기대하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 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아무래도 한국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네.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이 발달이 돼 있는 만큼 우리가 이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그 양국의 이제 백신 개발사나 이제 생산 업체들, 뭐 한국 정부 이렇게 좀 만나서 협의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일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백신 개발사의 이 백신 기술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수가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긴 경험과 이제 역량이 있으니까 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 말씀하신 그 바이오 쪽 보니까 뭐 기술이나 생산 규모가 세계 1위, 2위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준비가 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백신 레시피만 가지고 오면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좀 백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잘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식을 할 때 참석을 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창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미국이 이제 백신을 풀겠다라고 네네.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지 또 마침 또 그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정상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얘기가 잘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2대2 빅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백신하고 대북 정책이고 네.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네. 배터리 이쪽이 워낙 급하니까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쿼드로 대변되는 대중국 중국과 맞서는 어떤 정책 그 노선에 좀 합류하라.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번에 기업도 많이 가죠? 네, 네네. 함께 가고 있고요. 네. 이제 SK 말씀하셨던 이 공장이 결국엔 전기 배터리 관련된 기술 협약이기 그렇죠. 때문에 반도체 배터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선 공약 때부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다 전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천명했기 때문에 네. 아주 바쁘게 움직여갈 겁니다. 지금 내연기관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 들어갈 거고 미국 네. 같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차, 항만, 철도 다 잘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별로 작은 곳을 다 들어가려면 트럭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 트럭 기술을 어떻게 전기차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전기차 충전소도 곳곳에 좀 세워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배터리도 좀 개발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협약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 현대, LG 등등에서 4대 기업이 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사실은 1호 사건 있잖아요. 1호 사건이 왜 이걸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어제 조희연 교육감 관련해서 그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공수처 수사 2부가 이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실, 정책, 안전기획관실 등을 대상으로 이 압수수색을 했고, 네. 이제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이제 사건 번호를 부여한 지 이제 20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 수사가 본격화된 거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조희연 교육감 관련된 이 교육청 압수수색 이외에 다른 것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규원 검사,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그 도피로 의심되는 출국할 때 그것을 막았던 그 검사입니다. 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고요? 네,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보낸 내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 전 차관 등의 성접대를 했다는 윤중천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했는데 그 보고서가 허위였고 이것을 특정 언론에게 유출했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지만 윤석열 총장도 여기에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에 또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토대가 된 것이 이 보고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는 민감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과연 이 부분이 또 결국엔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이제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공수처가 담당할 만큼의 큰 사건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1, 2호가 다 이제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네. 것이죠. 교육감의 이제 특별 채용 문제를 기소권도 없는데 공수처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물론 허위 작성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네네. 검찰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가져가서 공수처에서 해서 빵 터뜨려서 계속해서 크게 주목을 받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이래서 공수처가 이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게끔 만들려고 검찰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이규원 검사의 뭔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당초 공수처에 넘겼는데 공수처가 우리 지금 검사들도 제대로 못 뽑았어. 네네. 사람 없어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이첩한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갖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개시한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창석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1호 검사 관련 수사가 이규현 검사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것 같고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수처가 이 검사들이나 이제 뭐 판사들 뭐 그 고위 경찰들을 수사할 수 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공수처가 뭐 수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들을 지금 공수처가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처음 만났을 때 만들었을 때 좀 기대했던 부분은 검찰이 자꾸 뭔가 이제 덮으려고 하는 사건들, 덮는 사건들, 그런 검사기. 사건들을 네네. 공수처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사건들의 얘기는 지금 이미 검찰에서 이미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던 사건들이거나 아니면은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검찰의 뭐 그냥 뭐 직업 뭐 이런 거 아닌가. 예. 그 뭐 검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검찰이 하지 않는 것들을 좀 공수처가 찾아서 뭐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뭐 고소 고발 뭐 진정 사건이 막 들어왔는데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뭐 고소 고발이나 진정이 한 40%가 넘고 1000건 넘는 그 건 가운데 40%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한 20%는 이제 판사 관련 비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수사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공수처로 넘어왔던 건데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게 좀 공수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규현 검사 사건, 윤중천 면담 보고서 이른바 허위 작성 의혹을 쥐고 있는 걸 이제 일부러 사건 뭉개려고 안 주고 있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보는 프레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99만 원 세트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왜 그 이것인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검찰 식구들 문제를 무마해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수처로 넘어가야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불기소 세트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관련된 3명의 검사가 뭐 어떻게 한나라한 씨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는 등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물론 이제 그들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의심적인 부분이 많이 의심적죠. 그렇죠. 조금이 아니라 금액 계산도 시간대별로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 2호 뭐 이런 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라고요. 다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조금 더 크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수처가 전담을 해서 밝혀내는 그러니까 검찰이 하지 못했던 것들 또는 검찰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부분들을 공수처가 밝혀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인류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이 부분도 밝히긴 밝혀야 되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밝힌다면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그 이전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형평성을 따지자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2013년 14년 그때부터 따져가는 게 오히려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전환해 볼게요. 저 이 뉴스 보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두 분 요즘 배달 음식 종종 시켜 먹습니까? 많이 시켜서 드시죠? 어떤가요? 저는 이제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까지 자가격리를 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가 됐고 삼겹살과 항정살도 저는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화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배달된다는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배달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게 됐는데 햄버거도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저도 이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켜 먹었었는데 가격이 약간 점핑돼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랍긴 했습니다. 우리 또 참고로 저 격리 동기예요. 네, 그러셨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다 격리당했을 때 저도 격리. 방송가의 격리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죠. 저 당사자가 또 계시군요, 우리 기자님. 저는 격리가 아니고요. 격리가 아니라 후송이 됐습니다. 그러셨죠. 우리 다 아픈 기억. 그때 정말 이런 메뉴를 다 시킬 수 있구나. 저도 배웠어요. 이것까지 시킬 수 있나.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햄버거를 배달을 시켰는데 이게 매장에서 살 때보다 비싸다고요? 이거 얼마나 더 비싼 거예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얼마나 더 비싼 건지를 일단 알아야지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소비전이 3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 서울 송파구 일대에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 5개 업체의 매장 5개씩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배달 주문을 할 때 이 매장 가격보다 그 햄버거 세트는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가 비쌌다라고 합니다.
단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700에서 한 900원, 사이드 메뉴는 한 600에서 700원, 그 음료수는 한 500에서 700원 이렇게 더 비쌌다고 합니다. 세트로 시키면은 일단 대표적으로는 매장 가격보다 1,000원 이상이 비쌌다 이런 건데. 네네. 그러면은 배달로 더 많이 개수가 추가될수록 그만큼 더 비싸진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네, 이렇게 돈을 주고 이제 팔았던 거니까요. 네, 지금 소비자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배달 제품의 가격 차별화는 이제 시중 배달료를 고려하면은 뭐 소비자에게 일부 유리한 면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뭐 계속해서 기사 나오는 것 중에 배달료가 3,000원이다, 4,00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3,000원, 4,000원보다 햄버거 단품 기준으로 뭐 700원, 900원 정도밖에 비싸지 않으니 총액을 따지면 네, 뭐 소비자가 더 저렴하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고지 여부인 거겠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보통 M사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 하면 이제 공짜로 배송이 되는데 네. 그래서 10,000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안 먹을 것도 몇 개 이제 무리하게 시키죠. 너겟이라든지 1인 이런 가족들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끼워 넣어서 이제 제가 배달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애초에 가격이 비쌌더라면 좀 다른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고지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져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약간 배신감이 드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문제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표시하면 우리 또 감수하고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네. 모르고 시켰을 때 그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화가 나는 건데 그 대목이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 배달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뭐 어차피 뭐 어떤 음식을 시켜도 요새는 배달료가 있다 보니까 네, 뭐 네. 차라리 그 배달료 때문에 더 비싸다라고 고지를 했으면은 뭐 감수하고 먹었을 텐데 이제 네. 뭐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문제가 된 4개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버거킹하고 KFC만 이 가격이 좀 다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여기는, 업체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배달 플랫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무슨 민족이나 뭐 네. 이런 것들. 네, 이쪽에서는 다 그러니까 4개 업체 모두 해당 정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송비도 없고 뭐 마치 이제 뭐 크게 다르게 받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배송을 했던 상황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더라. 뭐 네. 이런 상황. 이게 사실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디테일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것으로도 이제 그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스팸을 시켰는데 스팸이요. 네, 스팸 덮밥을 시켰는데 스팸이 아니라 런천 미트를 이용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제 분노가 시작됐거든요. 그거 중요한 그거 문제죠. 되게 네. 중요한 민감한 문제예요. 굉장히 민감하고 햇반을 주문했는데 오뚜기 밥이었다. 이것 때문에 또 지금 최근에 또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네. 대명사처럼 쓰기 때문에 했었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가격도 다르고 성분도 다릅니다. 돼지고기 함량 비율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스팸 런천 미트 그 밑에 또 네. 다른 네. 미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았다. 지금 저도 M사의 이제 빅맥 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확히 1,000원 차이 납니다. 세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방금 확인했거든요. 네. 매장과 배달이 1,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네. 굳이 10,000원 맞추려고 몇 개를 더 샀다면 제가 한 2,000~3,000원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고지를 해주거나 네.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배달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안할 것 같습니다. 네. 네티즌들 의견이 좀 다른데 당연한 거 아닌가? 내 집에서 편히 먹고 싶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별도 배송비를 받던가 주문 금액 얼마 이하 배송비 발생으로 해서 발생으로 해라. 왜 꼼수를 부리냐. 그러니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지. 아니면은 왜 나를 속인 거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정상근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진 않는 편이에요. 많이 안 시키는군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집 밖에 나가서 사와야 아기를 잠깐 또 육아 아빠의 고충. 네, 육아 아빠의 고충. 잠시 달려 나가는 네. 그런 상황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배달료를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은 이 건건이 받아버리면은 그 대량 주문을 할수록 더 소비자들한테는 불이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시켜서 이제 먹기도 하는데 좀 이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정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